대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안녕하세요. 대전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전역 저희 오늘도 출발하겠는데요. 저는 군자입니다. 짱입니다. 제니퍼입니다. 실주입니다. 네, 드디어 시주 오셨군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워.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김장도 하고. 김장? 우리 그때 김장하다 말고 달려온 사람도 있었는데. 아 정말요? 저는 아직 숙달화 되지가 못해가지고 고무장갑을 벗지 못해서 못 왔습니다. 네, 여하튼 저희 4명 다 모여서 오늘 대전역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간이역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환승역이라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예. 간이역은 이제 어떤 뭐 연구 보고서라든지 최신 뭐 트렌드 자료 뭐 이런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가 뭔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환승역은 우리 센터 이런 거 되게 특징적이고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주는 환승역도 있었죠. 예.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잘하는 거, 뭐 앞으로 해야 될 거 이런 거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반성도 좀 해보자. 그렇죠.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성찰? 네. 그런 기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요즘 용어로 일명 망템? 망템. 네, 망템. 제가 또 망템이 뭔지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망템이 진짜 용어에 있더라는, 그죠? 그렇죠. 구글에서 있는 용어였습니다. 망한 아이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다 성공적으로만 하진 않잖아요. 그동안은 마치 뭐 조금만 기획해가지고 하면 다 성공할 것처럼 우리가 한참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는 뭔가 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템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이렇게 좀 시도하면서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이거는 빨리 접는 게 낫겠다 해서 접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망템은 사실 뭐 누구 외부에 다른 분들 연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솔직하게 하나씩 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망템들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셔서 망템이 많은 거예요? 아니, 한 가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뭐 어찌 아름아름 해보면 누군지 다 아는데 어느 학교에 있는지 또 너무 심하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아주 가볍지만 의미 있는 거 그거 한두 가지씩만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망템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망템. 네네. 그 망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업하면서 왠지 찝찝한 사업 아이템을 주로 이제 망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참여자 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서 낮았다고 참여자 수가 적었던 경우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원인 분석을 좀 해보면 이게 이렇게 참여자 수가 적은데 이유가 있을 거라서 그것도 뭐 그 원래 사업 자체는 존속할 수 있지만 특정 주제가 망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망템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저희 성과지표 그때 뭐 이야기했던 거에 비춰보자면 만족도가 되게 낮았으면은 만족도 낮은 거. 맞아. 망템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뭐 많은 사업이 떠오르는데요. 만족도 낮으서. 그래서 만족도가 낮았던 거. 그다음에 참여자 수가 적었던 것 중에는 일회성으로 참여자 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이제 여러 번 운영해 보는데 점점 참여자 수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이거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망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뭔가 각자 다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만 그러진 않을걸요? 그럼요. 망템이라 부르고 싶지 않지만 저도 딱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가 싹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프지만 뭐 이렇게 5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까 싶은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형태가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꺼낼 수 있는 망템일까요? 일단은 뭐 워크숍이나 특강을 했을 때 신청자 수가 아주 적거나 참여 인원이 적은 거, 그 주제들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그것도 그렇죠.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특강이나 워크숍을 우리가 개최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자 수가 현저하게 적을 경우. 그러면 그 회차는 사실 망한 거지. 그렇죠. 의도했던 이게 비용이 다 들어갔는데 강사료 들어가고 다과 들어가고 뭐 홍보했고 뭐 다 했는데도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 수면 우리가 좀 이것 좀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일단 한 자리. 그러니까 한 자리. 10명 미만. 10명 아래쪽. 10명 미만. 학교마다 좀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기본적으로 특강만 열었다고 하면 몇십 명씩 참여하신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 20명 정도만 안 돼도, 그러니까 10명대 정말 돼도 이거 너무 참여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저희는 그 정도 오시면 성공인데. 교수님 워크숍은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 하는 워크숍을 계속 하고 있어서 교수법 워크숍으로 하게 되면 방도 작고요. 15명이 넘으면 고민을 해요. 장소를 옮겨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는 아주 좋아.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는 망했다 하죠. 학교 분위기에 따라 또 달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소수로 오는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질적으로 강사하고도 내용적으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좋은데 외부 강사님을 모셨는데 10명 미만으로 오면 외부에서 오신 그 강사님이 너무 당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강사료를 받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있어서 괜찮으세요? 이러고 물어보세요. 저는 너무 좋다고 원래 의도했던 거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속이 쓰리긴 해요. 조금 더 오셔도 좋은데 항상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저희 최근에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사전 신청자 수가 4분? 저 포함. 진짜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신청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망했다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우리가 망템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은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또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저희 워크숍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참여자 수가 이렇게 현저히 적었을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원인은 이 제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저희 CTL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런 수학과 관련된 제목을 넣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모셨던 그 강사님의 그 컨텐츠는 딱히 막 수업하고만 관련된 건 아니었거든요. 약간 좀 뭐 교수들에게도 전반적인 그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였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상 특별히 이번에는 약간 수업에 국한해서 주제를 홍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제를 약간 강사님이 강의하고자 하는 키워드하고 조금은 좀 거리가 있지만 수업과 연결시켜서 그렇죠. 센터의 목적에 좀 맞추고자 할 수 있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기대한 바와 다르잖아요. 내용이 본인은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수업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다루는 키워드가 딱히 수업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꽤 오셨어요. 오셨는데 쉬는 시간을 딱 갖고 나니까 딱 빈자리가 뭐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론 뭐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잘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홍보를 할 때 이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잘 맞춰서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그런 워크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 맞추다 보니까 생긴 뭐 거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는데 오히려 그게 과하게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쓴
게 돼서 참여자들의 기대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그 특강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쵸. 제목, 그러면서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그때 왜 맞아요. 홈페이지 파먹기 할 네. 때도 특강 주제들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맞아요. 아 이거 정말 관심 있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주제들이.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주제가 그대로 내용하고 이어졌는지는 그쵸. 우리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그 주제와 내용에 약간 이제 그 분리되는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그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뭐 망했다기보다는 그 어떤 분이 평가를 정말 그 신랄하게 쓰고 가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내가 되었어야 됐는데 자기는 그건 줄 몰랐다.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뭐 바쁜 시간 내서 오시는데 그렇죠. 특히 교수법 워크숍은 좀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을 저도 하나 불현듯 떠오르네요. 동병상련. 저희는 기획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관심이 있는 주제를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들도. 근데 이제 강의를 의뢰한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태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처음 항의를 받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조율을 좀 상세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맞추고 만약에 강의 자료를 사전에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는 하니까요. 근데 자료를 보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시간을 너무 끈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되는 핵심 얘기를 너무 뒤로 가서 그냥 간단히 말해버리고 뭐 드는 예시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는 소규모로 워크숍을 하니까 질문도 굉장히 많고 토론을 그 안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선생님들이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불만을 표셨던 건 조용히 계시다가 정말 계속 손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오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쉬는 시간에 가셨어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매번 워크숍마다 오시는 분이 네, 평가제에도 쓰시고 직접 저희 연구원한테 얘기도 하시고 교수학습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 오세요. 어머. 네. 타격이 크네요. 이렇네. 네, 너무 속상해요. 우리 우수 고객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랬구나. 네.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예전에 했던 그 에피소드 중에 기획 관련해서 그 KTV에 있는 백수환 PD님 인터뷰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강사를 섭외할 경우에 그냥 강사 뭐 연락처 받아가지고 강의해주세요만 하지 않고 사전 인터뷰를 공을 많이 철저하게 해서 조율을 많이 한다고. 원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특강이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네요. 저도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사실 못하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그 섭외한 강사를 믿고 강사의 이제 자료 중심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강사가 와서 잘 알아서 잘 해주시는 위임을 해드리죠.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 실패할 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당황했었어요. 그때는 워낙에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요. 나름의 검증을 거쳤는데 우리 학교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그래서 자료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진행하시면서 하는 거여서. 그 뭐 강의 오시는 분들도 컨디션이 그때그때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좋은 컨디션에서는 또 막 좋은 강의가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나오다가 뭔가 신나서 하시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너무 업되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워크숍에서 참여자 수가 현저하게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내의 어떤 그 사정들이 있잖아요. 일정상 시기상 많이 참여하지 맞아요. 못하는 시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개최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강사 일정이랑 맞추다 보니 많이 못 올 걸 예상하면서 개최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김없이 어김없이 참여자 수가 적으면서 이거는 역시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 뭐 개별적으로야 다 고려할 수 없지만 뭐 그런 거를 좀 파악하는 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시주도 아까 워크숍 관련해서 그리고 시주가 웬만하면 망템이 없다고 계속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 얘기해 보라면 뭐 워크숍 정도. 워크숍이나 특강에서 주제가 너무 이렇게 넓었던 거.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생각으로는 당시 센터장님의 생각은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제 신생CTV였거든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쉽게 모실 수 없는 분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자 그 욕심에 이렇게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효과적인 교수법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제너럴하게 많이 들었죠. 맞아. 초창기엔 그 주제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니 모두를 위한 주제는 아무를 위한 주제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신청해서 오셨나? 그러니까 그 주제는 대강당을 잡았는데 교수 연수 이런 거 할 때 해야 되는 주제인데 전체 교수 회의 그런 주제는 그냥 일반 강사가 오지 않잖아요. 굉장히 또 막 그러니까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포괄적인 주제로 딱 집중해가지고 강의해줘야 되는 그런 건데. 희망한다. 그래가지고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큰일이 났구나라고만 인지를 하고 그때는 되게 처음이었거든요. 가서 한두 달 됐었나? 그러니까는 제가 사실은 한 기획도 아니고 그렇긴 했는데 이제 스텝으로 들어갔으니까 센터장님이야 그때는 처소속이어서 교무처장님이 이제 특별히 오셨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교무처장님이 그 학교는 교무처장님 끝발이 센 학교여가지고 처장실 가가지고 전화 몇 통 돌리니까 그래도 10몇 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신히 앞줄 채워가지고 그래서 식은땀 좀 났죠. 그래서 그때 되게 초창기에 그걸 배우고 느끼고 이런 주제는 망하는구나 이렇게 넓은 주제는 그래서 아주 그냥 특정한 주제로 몇 분만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그때 그건 하나를 확실히 배웠던 것 같아요. 큰 교훈을 얻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이름 잘 장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홈페이지 파먹기에서도 우리가 막 매료됐던 주제들을 보면 일단은 제목이 매력적인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그걸 잘 또 그릇 안에 있는 것도 맞아야 되고 포장도 예뻐야 되고.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별로 오는 분들한테 매력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특정한 이런 주제로까지 하면 누가 알아서 올까 싶은 것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개인의 또 관심사는 제 각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주 특정한 주제를 하는 게 선택하실 수 있게 네, 맞아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교수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실제로 들어보지 않은 분은 모시지 않아요. 검증하지 않은 분. 철저한 검증을 하시는군요. 네. 어디가 다른 학교 가서 다 들어보고 다른 학교나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서 들어서 그분이 괜찮다고 판단이 돼야지 그분을 모셔요. 안 그러면 교수법 프로그램은 실패하면 정말 진짜 너무 데미지도 크고 식은땀 오르잖아요.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강사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좀 학습법 프로그램 먼저 해보고 궁금한 분은 그렇게 해보고 한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고 이제 괜찮은 교수님 쪽으로도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수법 프로그램은 제가 제 눈으로 보지 않은 분은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도 그러니까 강사나 특강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안목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냉철하고 워낙 또 요즘은 이게 강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학생들도 안목이 높아서 그렇죠. 학생들 이것저것 좋은 강연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여기 이 대전역 진행하고 있는 이 4명이 사실 굉장히 이 교수 개발 쪽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난 아니라니까. 저도 아니라니까요. 반반이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학습 쪽도 얘기 좀 해보시든지요. 네. 특강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특강이나 이런 걸 이제는 꼭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그런 관심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찾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새로운 것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또 너무 이제 저희도 이 CTL 프로그램의 그런 운영 수준들이 센터 설립 이후에 얼마나 기간이 흘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되게 특강 워크숍 이런 거 집중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정보 전달 형태로. 그러다가 이제는 막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 뭐 이런 쪽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운영하는 뭐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특강이나 워크숍 많이 줄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딱 정해진 횟수만 딱 하는데요.
또 안 하니까 궁금해하시대요. 요즘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아, 그래요? 그때 또 이용해야죠. 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짜잔 하면 되겠네. 그래서 오랜만에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 그게 그건가요? 왜 안 하냐고 하시길래 오랜만에 했더니.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특강이나 워크숍 관련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특강이나 워크숍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참여자 수가 주로 적으면 내지는 또 만족도가 낮거나 네.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 짚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또 다른 형태의 망템은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성, 음, 예, 프로젝트성 프로그램 그런 거죠. 더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새 뭐 학교 평가나 이런 거 하면서 환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조사를 하고 요구조사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어떤 성과가 냈는지 그런 부분에 일단은 그 과정에 대한 성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학생들한테 하는 저희 학교에서 하는 주요한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면 워크숍이나 특강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학습 공동체가 있으니까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구조사를 한 것 중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같이 뭘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과 함께 하는 학습 공동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이거를 요구를 반영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생각을 하고 문제는 기획을 급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막 이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손을 조금 최대한 덜 들이고 힘을 좀 덜 들이면서 이 공동체에게 자율성을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지를 해서 했던 게 이제 교수님과 함께 하는 이름도 아마 하여튼 사제 동행 뭐 이런 거였나? 저 이제 기억에서 지웠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자유를 너무 많이 준 거죠. 그래서 학생이 팀을 짜서 교수님께 섭외를 하고 교수님과 함께 어느 일정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에 있는 이제 시스템에다 올려두는 거. 요거까지를 이렇게 쭉 했는데 일단 또 우선은 시기가 그렇게 적당하지 않았고 넉넉하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게 홍보가 나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가 일단은 조금 애매했었던 것 같고요. 기억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해보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의 생략을 하고 결과물로만 받기로 했었어요. 그게 오히려 이제 나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율성을 준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팀 했어요. 2팀이 해서 진행은 했으나 요 안에 있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수님과 함께 뭔가를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드러나고 그냥 억지로 간신히 동영상만 올려놓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났죠. 하고 나서 학생들은 뭐 나름으로 그거 하신 분들은 팀에서 교수님하고도 많이 뭔가를 얻었을 테니까 좋다고는 했으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뭔가 확산의 차원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는 별 성과가 없게 느껴졌죠. 그래서 한번 딱 하고 하지 말자. 그래서 깨끗이 접었습니다. 기억에서도 네네. 지우고요. 그것이 저희의 학습 공동체 측면에서의 망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해서 네. 너무나 많은 자율권을 주었다는 얘기는 사실 그걸 기획한 사람도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좀 성급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에서는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만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덜 했던 것이 아닌가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운도 있어요.
네, 네. 약간 어떤 사람이 오느냐 대충 기획해서 했는데도 성공할 그렇죠. 수도 있어. 맞아. 마침 참여자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같이 만들어가는 어려운 프로그램. 어려운 점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라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렇죠. 게 세부적인 항상 지점까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계획이 같아요. 있죠.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망템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가 하나 있는데 참여자들이 참여는 하는데 그러니까 참여율이 낮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의미를 못 찾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내가는 운영의 주체. 아니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이거 내가 왜 이걸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참여 동기의 그 원인이 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없는 통해서 내가 진짜 뭐 예를 들면 교수들이면 교수들이 이걸 참여하면서 내가 이거 하니까 정말 수업에 뭔가 변화가 있더라, 내가 인식의 변화가 있더라 이런 걸 느끼거나 뭐 이런 내적 동기가 계속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업적 점수 때문에 네, 내지는 또 이거 학과에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확 늘어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득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동기 자체가 참여 동기 자체가 외부에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뭐 이런 뭐 의미를 가지실 수 있어요라는 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왕에 나온 거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티칭 포트폴리오가 약간 그런 패턴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단지 어떤 뭐 성찰을 하고 교수가 자기의 어떤 티칭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하는 그 목적보다도 더 주요한 목적이 학교 자체에서 아예 그 기획을 하기를,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이 학교 전체의 어떤 다른 기획과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강의 자료 오픈하고 막 이런 거랑 그런 것도 막 있었죠.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찰도 그냥 본인을 위한 성찰이 아니고 그냥 성찰을 위한 성찰, 분량을 위한 분량을 채우는 성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프로그램별로 했을 때 저도 별로 흥이 안 나는 그런 만족도를 결국 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의 특성 자체가 이 교수자 개인의 어떤 성향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뭐 자료 정리 막 체계적으로 하시고 꼼꼼하게 자료 정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티칭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된 거 자체가 기쁨이야.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보다 굉장히 간결하게 자료 정리해서 보관하고 좀 나만의 형식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딱 틀에 박혀 있는 어떤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자료를 거기에 일부러 더 다시 2중, 3중으로 자료를 다시 보관해야 된다든지 뭐 성찰을 거기다 또 일부러 남겨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거가 일이더라고요. 그냥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의미를 찾지 못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그렇게 되면 참여율은 유지될 수는 있어도 이걸 지속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이렇게 의미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물론 이제 개선이 필요하죠.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참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이제 시도들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센터 단독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뭐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 여러 그 부서와 관련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 협의 과정도 사실 쉽지가 않고 이래서 그게 진행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지만 주력하게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티칭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면 그게 업적 점수에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과목 개수별로 또 티칭 포트폴리오를 하면 그것도 업적에 따로 반영이 또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정책적인 그런 상황들이
교수님들에게 이제 업적 점수가 좀 업적 점수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도 맞물리다 보면 네. 진짜 질보다 양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도 이거는 정말 질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걸 너무 양으로만 네.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운영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의의를 잘 느끼지 못하면 일종의 망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티칭 포트폴리오는 어디에다가 의미 목적을 두고 해야 해요? 성찰 아닌가요? 성찰? 기본적으로는 티칭 포트폴리오 책 같은 거 보면은 네. 성찰 과정이라고. 성찰. 네. 성찰이기도 하고 또 티칭 포트폴리오가 어떤 네. 목적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자기 이력 관리잖아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티칭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정말 뭐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뭐 어디 뭐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입력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런 형태로 되기도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바쁜 시간에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네. 물론 잘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티칭 포트폴리오 그래요? 굉장히 예. 활성화되어 있고 물론 또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의 열정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또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망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성과지표, 외적 성과지표 참여자 수 만족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길 바라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떤 질적인 지점에 대한 네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망했다라고 할 때 점수나 뭐 그런 게 망한 건 아니지만 과정이나 질적인 지점에 대해서 뭐가 망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티칭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의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의미를 참여자들도 스태프들도 공유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지표라는 말을 쓰면 되게 딱딱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다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내적 동기도 늘 중요한 것 같아요. CTL 프로그램에서 외적 동기 점수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서로 나눌 수 있는 내적인 동기, 뭔가 성찰이 일어나든 학습이 일어나든 무엇이 뭐 본인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든 그런 지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의 소개 동영상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자.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교수들도 또 이렇게 그냥 오리엔테이션이 사실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뭐 첫 주 오리엔테이션 주를 아예 그냥 휴강하는 걸로 생각하는 요즘은 학생들도 요즘 덜하죠. 덜 하지만 그래도 있죠. 학생들 중에는 아예 그냥 첫 주는 안 나오는 맞아요. 거. 그때는 변경이 가능한 정정이 시간이니까. 가능하니까. 네. 뭐 그래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좀 더 충실하게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강의 속에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업을 저희 했었어요. 여러 대학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한참 또 그게 유행을 탔던 시기에 저희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했었어요. 저희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했을 때 사실 그걸 본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생각보다 강의 계획서도 그냥 충실하게 보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제 그걸 망템으로 이렇게 지금 꺼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조한가를 봤더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정보 제공을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2중, 3중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의 그 의의를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 이제 그거가 잘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단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원활하게 뭐 학생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경로들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실행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결국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겹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경영학과 교수님이 저희 고민을 듣더니 내가 경영학적으로 진단해 줄게. 그런 건 빨리 접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그럼 그만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뭔가 그 원활한 서비스가 안 되는 구조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역시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가 한때 막 그거 관련해서 뭐 조사도 하고 뭐 연구 보고서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시도 자체는. 네. 그런데 지속하기가 어렵더라.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좀 어려웠다. 그런 생각,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학에서도 같은 걸 망태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이렇게 명확한 지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개수에 대한 압박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과정인데 개수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텔레마케터처럼 정말 전화를 해서 그렇죠. 자꾸 이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그 담당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의미, 이렇게 동기부여 같은 게 하는 중에 더 돼야지 되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이 오면은 더 신이 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할수록 점점 피폐해지는 느낌이 생기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담당 스텝도 이렇게 흥이 나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건 할 만한 일이 못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이게 양적으로 채워야 하는 그것도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렇게 성과 지표였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대충 채웠는데 그 과정이 사정해서 하는 거 번아웃 되는 과정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결국 참여하셨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설득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면 역시 취지를 공감하지 맞죠. 못한 거예요. 네. 우리 고객들은 본인들이 이건 필요해 하면 그렇게 사정하지 않아도 막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막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끌어당겼어야 된다는 거는 취지를 저희가 뭔가 잘 설득하지 못했거나 그 설계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 파악을 잘 하고 그래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 잘 그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역시 망템을 만들어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교훈 부분인 것 같아요. 산출물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해야 되고 결국 또 그럼 기획의 중요성이었네.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 대전역은 계속 그걸로 가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대전역 기획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오늘은 망템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 이제 4명의 경험이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 경험이 너무 이제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같이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눠주시고요. 그 망템이 사실 시행착오인데 그런 시행착오를 서로가 같이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원합니다. 이 대전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CTL에서 망템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왜요? 망템 있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망해야 또 흥하고. 그쵸? 교훈도 없고. 알겠습니다. 후하신 분들이시군요. 그럼 오늘 대전역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전역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